가정을 파탄 내면 내 경제 상황도 파탄이 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상간소송을 많이 하면서 상간소송별 특징에 대해서, 특히 남성분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예전에 영상을 찍었고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상간소송을 수없이 하면서 보게 된 공통점과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상간소송이 늘어나는지,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했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관점과 사회 변화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제도적인 관점은 무엇보다 형법상 간통죄 폐지, 수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그 부분 이후 많은 분들이 상간행위에 대한 그 형법상의 죄가 안 된다는 부분은 인식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윤리적 차원에서까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해져서 형법상 죄가 안 된다는 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는 부분까지 전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리는 동의하지만, 사회적인 폐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간통죄의 부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상간소송을 하다 보니 상간소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상대방 배우자분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의 파탄 등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간통죄의 부활도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법적 논리적으로는 바람 피는 게 형법상 죄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는 저도 지금도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 간이하게나마 그 완충지대를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점점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 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사회 통신수단이 발달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SNS 활동 등 비밀스럽게 DM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 외에 텔레그램 등 기타 통신수단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밀방,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뭐죠? 비밀 밴드 방에서도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뭐 지역 동호회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회 체육 활동은 부정행위에 대한 아주 높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게 어떤 행위든지, 진짜 심지어 런닝 크루가 됐든, 예전에는 이제 산악이라든지 댄스 동호회, 동아리 위주로 일부 스포츠가 바람 피는 좀 온상이 되었다면, 지금은 종목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뒤풀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특히 아내분들이 사회생활을, 바깥생활을 잘 안 하다가 아내분들이 어떠한 종목이든 스포츠 동호회를 간다고 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뭐 막을 수는 없겠죠. 물론 사회활동을 하는 거를, 체육활동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같이 부부가 나간다든지 그 나가는 시간을 상당히 정해놓는다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같은 동호회 뭐 언니와 맥주 한 잔을 더 했다, 같이 노래방을 갔다, 노래방을 갔는데 잠을 자고 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남편분들에게 뭐 변명을 하거나 말을 얼버무리면, 이거는 그런 경우가 깊어져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결국은 타인을 만나는, 부정행위를 하는 거를 초기에 불을 진화하지 못하니까 나중엔 초과상간 다 태워가지고 결국은 대부분이 아내분들이 바람이 나는 경우, 제 케이스의 경우 80% 정도가 다 아예 그냥 가출을 하시고 이혼 청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아내가 바람이 났을 때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아내분들이 바람난 거는 남편분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단순히 바람에 끝나지 않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한 80%, 이혼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80%. 그리고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또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분들도 설사 내가 유책 배우자가 돼서 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정도만 좀 주고 조금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불이익을 조금만 당할 뿐이지, 어차피 10년 이상,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다면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 분할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끼리도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내 재산을 갖고서 나의 삶을 찾아 떠나겠다. 남편, 자식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뭐 한 달에도 수건씩 보다 보니까 본 영상에서 그 부분들을 꼭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 적반하장이 너무 많죠. 우리 과장님도 같이 사건을 해보시겠지만 전혀 미안함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나마 남편에게 미안하니 나를 놓아달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상위 3% 안에 드는 양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3% 안에 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하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너가 나를 평소 힘들게 했다.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먼저 요구하죠.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배우자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까지도 당하는 가정을 지키려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서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충격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뭐 자기는 유죄로 그냥 내고 바람 피겠다 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정도 되길래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좋은 질문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소송은 거의 공식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고 2천만 원의 위자료가 판결로 나오는 경우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이제 기초 상담을 하시고 결과도 같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엄청난 바람을 폈다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1억 이상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2천만 원 내외의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또는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도 해당 2천만 원은 솔직히 너무 적다. 그래서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번이고 핍니다. 2천만 원 몇 번 때려 맞아도 나는 아무 영향이 없다. 조금 뭐 돈이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언제적 2천만 원일까요? 5년 전, 10년도 더 된 2천만 원일 거예요. 그 사이에 물가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이 2천만 원은 아무 그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바람을 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위자료를 주는 피고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받는 원고 입장도 어떤 의미도 없으세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분명히 우리 법조계가 특히 법원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 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변호사들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서 과거 판결문이 2천만 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나온다고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의 방안 그리고 그 위자료가 주는 효과 더 이상 기타 상간의 제2의 상간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모두 고려해서 단순히 위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그 위자료가 주는 경제적으로 타 상황에 주는 효과까지 고려해서 최소 뭐 3배에서 5배 정도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간소송을 해서 가정을 내면 내 경제 상황도 파탄이 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2천만 원 갖고는 현재 택도 없다. 심지어 저희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그거에 대한 그 부담 뭐 주고 말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법조계 이 부분들을 계속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